저희가 준비한 한은정 TV 그 주제 토론하기 이전에 앞서서 24일에 있었던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 그 정무직 제2부시장을 비롯한 이은 특보까지 정무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에 찬성 토론에 참석했던 우리 이은주 의원의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성 토론자로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읍소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부결로 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시장이 유권자의 뜻이든 법원의 판단이든 어떤 이유로든 물러난다면 그 철학과 정책을 함께했던 임명직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희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 이은 정무특보, 신병철 감사관 등 시정 핵심 인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진 사퇴를 통해서 공정과 책임, 신뢰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면 낙하산을 접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명직이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창원시 의회가 정치적 이해가 아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지는 기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진정한 출발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든 역지사지의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뜻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이원주 의원 열심히 아마 저 찬성 토론문 쓰는데 최소한 이틀, 3일은 걸렸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득이 안 됐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건지 아니면 정당을 대표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당연히 나가라 사퇴 요구를 같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부결을 시켰다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어쩌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머리가 없고 손발만 다니는 형국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향후에 반대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이 이 의지를 기권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 오늘 이원주 의원의 그 마지막 멘트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낙하산은 접어야.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껏 이런 방송 없었다. 고퀄리티 시의원들이 모여서 창원시를 고민하는 한은정TV의 한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하기남 변호사 모시고 그 퀄리티를 하나 더, 조금 더 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남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기남입니다. 예, 창원시의회의 공기박사 이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창원시의회의 물박사 전홍포입니다. 네, 맹물 전홍표입니다. 네, 맹물 전홍표 자꾸 좋은 말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회수 너무 저조합니다. 함께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오늘은 창원시 내에 있는 4월 3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 무효형을 결정되면서 지금껏 남아있는 그 정무직 임명을 받은, 그러니까 홍남표 시장의 당선과 함께 들어왔던 고위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는 임명직들에 대한 사퇴 여부가 아직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창원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저희 이제 의원단에서는 사퇴 촉구도 기자회견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지금 창원시청 정문에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이제 출근 시간에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된 공무원을 어공이라고 얘기하죠. 어공의 필요성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시장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더구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어공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정당에 저희 박인환 변호사님, 어공의 필요성 조금 더 이게 예시를 쫙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어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네. 그 결국은 그 지도자, 뽑히는 선출직 지도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 뜻을 정책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은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지도자가 천명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그룹들인데, 만약에 그 지도자가 물러나거나 다른 사유로 권리가 되면 그들은 순장조처럼 같이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관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함께 정책의 담당자의 지위에 서고 그 기한이 다 되면 다 같이 물러나는, 그게 맞고,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제 민주정부 교체가 많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교체가 몇 번 있었잖아요. 점차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 창원 씨가 이상하게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금 그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처럼 이제 어공, 그 정무직들이 이제 자리에 사퇴 없이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정의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은 좀 불편함이 있겠죠?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냥 밥만 죽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무슨 이 짧은 몇 달 기간 동안에 그들 독자적으로 가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책의 실현은 결국 늘공, 항상적인 공무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명을 받들 이유도 없고 또 받들 분위기도 아니니까 그냥 어정쩡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워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지금 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도 2번 했고, 또 저희가 피켓도 들고, 이렇게 수고 아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놓고 저희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전홍표 의원님의 이렇게 그 느낌이나 생각들 한번 보태주시죠. 저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시민이 지금 창원시를 위해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시민이 선출했던 시장이 거리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없는데 그 사람 3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이 일을 하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시장보다 더 가한 임기를 누리고 있고 시장이 없는 동네에서 시장의 행세를 하고 있는 상태는 상당히 뭔가 잘못된 일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 어공이라는 것은 특수한 신분입니다. 시장이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이거든요. 가운데서 내가 이리 생각하니까 너는 가운데서 늘공과 함께 일을 해라라는 허브 역할인데, 그 허브의 명령을 내리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브 혼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정책 결정이 아니에요. 시장의 정책 결정이 아닌 뿐만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냥 소신껏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신껏. 예. 너무 당연하다. 예, 저도 어공의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경상도 교육청에 2014년도에 들어가서 약 3년 정도 어공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 역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기를 뽑아준 사람, 위임을 줬던 그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해 줄 사람 없는 사람의 자기 권한만 가지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 이것은 상당히 몰지각한 행위고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거리가 된 그 상태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대행체제라든지 늘공이 보편타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장 없이, 부선장이 자격증 없이 운행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저희와 반대 의견을 가진 이제 창원시 의회의 국민의힘의 그 기자회견 내용문을 보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우리 정무직들이 그 책임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 민주공화국에서 안 맞아요. 민주공화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시민이 위험해 주거든요. 어떻게? 투표라는 절차로. 정무직 그 투표로 선임되는 권력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집단이 참 의아한 집단인데요. 그게 국민의힘 시의원 집단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아싸리 시장이 없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투표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시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더 명확하게 네. 철저하게 하겠다. 위임받지 않았던 권력은 당장 나가라고 주장해야 되는 게
선출직의 지도자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역할을 정무직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아마 이게 이제 세월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집권할 때가 언젠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낙마가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그 국힘 시의원들. 분명히 나가라 이번도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어요. 김경수 때도 그렇고, 김두관 때도 그렇고, 나가는 거 했잖아요. 오늘 하기란 변호사님이 저격수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예,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이제 또 깨알 정보 또 알아오는 또 이 정보는 또 이원주 의원을 또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원주 의원님이 알아오신 그 정보는 무엇이죠? 그 정무직, 역대 정무직 공무원들과 정무직 공무원들의 이제 긍정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은 이제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은 경력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기제는 경력직 공무원이고 별정직은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지자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공무원들을 지금 뽑는 건데요. 임기제와 별정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초대 박안수 시장님은 그때 이제 당시에 2분을 뽑으셨고 2대는 12명, 3대째는 15명, 이제 4대째는 15명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사실은 너무 이제 아래 등급까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임기제 5급 이상 그리고 별정지금 7급 이상만 했을 때 이분들 지금 명수가 나왔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서관, 이제 비서 또는 이제 수행직 하시는 분들이 별정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출직이 나갈 때 같이 무조건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문제하 생각하고 있는 이제 임기제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을 이제 끝까지 채우려고 지금 임기제들이 이제 그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지금 창원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별정직들은 별정직 이제 누구예요? 지금 임기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 아니, 이걸 뭉뚱그리지 말고, 제가 봐요. 그러니까 정무특보, 뭐 정책특보, 그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제 감사관. 각종 특보, 감사관, 그 다음에 뭐, 그게 예, 꼭 그렇죠. 지금 말하자. 제2부시장. 제2부시장 아니, 왜 말을 못해? 제2부시장 조명래 나가십시오. 제2부시장. 네, 그다음에 제일 또 우선순위죠. 제2부시장 조명래 네, 부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신병철 신병철 감사관 나가십시오. 이은 특보. 이현 특보 정무특보. 예, 역할 다 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그 정무특보가 시장이 정무를 안 뭔가 하는데. 특별히 보좌하는 건 시장이 없는데 뭘 정무를 그러니까요. 보좌한다는 누구를 거야? 보자. 혹시 제2부시장님을 보자. 그렇게 되겠죠. 참. 그 부시장 정무특보가 아니잖아. 시장 정무특보.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 예,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약간 망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네, 그렇죠?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닭이나 오리 목이 잘려도 자기 몸만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그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 항상적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눈치를 볼 것 같은데 너 언제 나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도 눈칫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있고 싶을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눈치밥 먹기가 좀 거북하시다면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게 아까 우리 저기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쭉 조사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정무직이 적잖아요. 네. 그럼 점차 확대되는 네.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장 그 뜻을 함께할 사람들이 그 뜻을 정책을 같이 한다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저변이 확대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렇지. 아마 그 박완수 시장 초대 때는 그렇지. 나는 쇠가 빠지고 공무원 공부해 왔는데 갑자기 선거 따라다니는 사람이 공무원 온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그렇죠. 못했어요. 반대하고. 그러다가 네. 적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적게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선출이 되는 사람이 그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그 정책을 실현시킨다는 공감이 형성돼 있으니까 인사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점점 늘려가요. 맞습니다. 정무특보, 네. 경제특보, 무슨 특보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함께 왔으면 함께 가야지. 그쵸. 그게 맞습니다. 정의로운 일이고 의리 있는 일이잖아요. 정의와 의리의 문제보다도 순리예요 이게. 왜냐면 너는 뭐 때문에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이 없으면 그냥 함께 가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켜줘야지. 예. 그러면 네. 박인환 변호사님 금방 이제 표현에 우리가 뭐 때문에 창원시에 왔는지 하면 그 정무직들은 어공과 늘공은 분명한 그 영역의 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공의 능력은 어디서 발휘된다고 보시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어 봤는데, 거기는, 500명이만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 250명은 정부 부처에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오고, 나머지 한 200명은 각 그 정치인 출신들이 와요. 그들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늘 주어진 과제에 시키는 그 일을 잘해요. 그러나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건지 이걸 못하고 그냥 루틴대로 관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고시 공부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디서 그냥 바닥에서 맨날 돌만 던지던 사람이 이 공무원이 와 있어?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또 어공은 갔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김두관 지사께서 지사님 되셨을 때 저를 고문 변호사로 픽업했거든요. 내가 도청의 고문 변호사가 왜 되겠어요? 특별한 경력도 없는 제가. 김두관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두관 지사님 대선 나간다고 사표 냈잖아요. 공무원 바로 전화 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사표 쓴다고 저는. 왜냐면 비행기가 사라지면 낙하산은 접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 제가 병강용 시장님 앞번 그 당선됐을 때 병강용 시장님도 저를 고문 변호사 픽업했어요. 병강용 시장님이 이제 재선 안 됐잖아요. 또 그 부서에 전화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저 쓴다고요. 지금은 전화 받기 전에는 왜 생각 못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지. 당연히. 전화가 너무 빨리 왔네. 너무 빨리 왔어요. 이 사람들이 잉크도 말하기 전에 바로 와. 영혼입니다. 비행기가 사라지면 낙하산을 당연히 잡아야지. 약간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공을 좀 해봤는데요. 의공과 늘공은 그게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 공무원, 늘공이라 하면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기존 간행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지. 이게 지속적으로 사회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변화와 혁신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늘공보다는 의공의 아이디어, 그렇죠. 혁신, 그리고 소통과 변화,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요구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소통 창구가 되는 일들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야 이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발짝 나간다? 그 구테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는 한 발짝 나가는 변화를 우리 의공이 늘공과 함께 형식과 규칙을 맞추어가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일이 의공과 늘공의 조화로운 일 때문에 사회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창원시에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보는 이제 허성무 시장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2018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때 가포고등학교와 북면, 네. 가포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공업지다 보니까 네. 소음 때문에 항상 힘들었었고, 북면이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단 한 개의 고등학교가 없어. 그럼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창원, 멀리는 마산까지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민원이 와요. 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근데 교육부 그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다 결정을 내리는데 교육부에서는 마산, 창원에 보면 이게 학생의 수에 비해 오히려 학교 수가 많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신설은 불가하다. 단 통폐합은 가능하다. 해서 저희 이제 정무직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안승구 대외협력관이 머리를 돌렸던 게, 그럼 가포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400여 명밖에 안 되니, 가포고등학교를 이렇게 폐합하고 옮기는 형식의 이제 머리를 튼 것 같은데, 그 동문회나 동창회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이 굉장한 반대에 무릎섰죠. 안 된다. 이 학교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 해서 이제 교육부에 또 갔더니 교육부 1차, 2차 다 안 됨. 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또 경상남도 교육청의 정무직과 저희 창원시의 정무직 두 분이서 머리를 내고 시장님과 그 교육감님 네 분이서 머리를 냈던 게,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다면 모든 비용을, 신설 비용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들던데, 비용을 지자체장이 감당할 수 있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이제
약간의 반의 성은을 얻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그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 350억을 서로 좀 분배를 하셨나 봐요. 이게 통 크게 우리 창원시의 예산을 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는 2023년에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도 있고 또 저희 허성무 시장님 시절에는 노동특보가 그렇죠. 최초로 생기지요. 그 제가 노동특보 그 김석규 선배님의 그 특보에 일하는 방법을 봤을 때, 아, 이래서 또 새로운 어공이 필요하구나 느꼈던 게 버스 파업이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버스 파업이 났을 때 그 김석규 선배님이 옮겨 다니고 하는 기사들을 보면 의회에 와서 함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외에 여러 정당의 분들도 또 힘을 모아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각각의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을 대변할 수 있으니 해서 버스 파업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봤습니다. 어공의 필요성은, 당연히, 그렇죠. 또 그것도 있어요. 코로나19 때, 코로나19 초기 때 우리가 그때 질병관리청장을 바로 정무직으로 이제 승격해가지고 그때 우리 코로나를 엄청 빨리 잡을 수 있는데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참 정무직의 긍정적인. 창원시에? 아니요. 중앙에. 중앙에. 아,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자기 정치에 이제 몸을 담고 있고 계속 의원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선출직의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들 역시 정무직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잠재군들이잖아요. 저를 불러주십시오. 환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고 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모든 그 정무직, 잠재적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유한한 것이다. 아니, 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임기는 소임은 정해져 있다를 좀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사라지면 낙하산 접는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남아있잖아요. 그 두세 달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시기예요. 예.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근데 뭐 자기가 평생 소임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으려고 이때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장과 함께 뜻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에 비슷한 예가 새롭게 또 바뀌는 사람은 자기와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나누고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압권 시장에 있던 사람이 안 비키면 이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잠깐 확인한 변호사님. 저희 이게 네 사람 중에, 중앙정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분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치의 정무직. 실제로 저는 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임기가 남은 그 공사의 감사 뭐 이런 그렇죠. 정무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좌파 적출한 이름으로 다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나오고 버티고 우리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주 진보 할 것 없이 각자의 처한 입장에 또 버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법대로 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싸움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봉화에 관저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현직 감사인 어떤 분이 나는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대통령이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얘기 들을 때 그렇지 대통령께서 그래 조금만 버티라 나도 이렇게 위로할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무식이야. 정무직은 그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거다. 지도자가 의논할 때는 그 정무직도 같이 거취를 결정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지도자가 자기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뜻을 펼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비켜주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해당 그 인사는 갑자기 너 더 있어도 돼.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했는데 나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역시 이분은 노무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나도 인간적으로 그 워낙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때 하는 짓이 좀 미우니까 뭘 법이 임의가 있는데 버텨.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비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이죠. 선출직이 때로는 그 표 때문에 그리고 또 유지하는 그것 때문에 누구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을 때 정무를 담당하는 분이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주저앉혀 주시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대장이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좀 시원하게 이 방송 듣고 우리 그분들이 나가실 수 있게 차제에 예. 양당이 모여서 신사 협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정무직은 깔끔하게 뭐 비행기가 사라지면 낙하산 접는다. 신사 협정해야 된다고 봐요. 신사협정. 저도 뭐 그런 주로 아니면 뭐 법을 만들든지. 임기를 네. 보전해 준다. 네. 아니면 뭐 그게 비행기가 사라진 후 뭐 30일 이내 결정을 짓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못다 하신 얘기들 혹시 있으시면 기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곧 장이 네. 닫힙니다. 네. 비가 오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불 걱정은 저희가 조금 덜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항상 가정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불조심, 안전조심입니다. 여러분 기온차가 심한 요즘이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금방 가요. 감사합니다.